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느새 또 즐거운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말간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저도 조금 바깥 바람도 한번 쐬고 왔는데 벌써 뭐 봄이 완연하게 온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맹추위가 떨치던 그런 시절은 조금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즐거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추우면 참 살기 좋을 텐데요. 너무 추워서 경악을 하네요. 자, 아무튼 풀린 날씨만큼이나 증시도 이번 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줄란가 몰란가, 잘 줄란가 몰라 하면서 지켜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은 좀 약세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해외도 다 비슷했고요. 아시아 장세도 한 소끔 좀 꺾이는 흐름 보여줬었고,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 그리고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강세를 보였어요. 자, 미국장인 강세를 보인 거는 되게 재밌는 게 장 막판에 죽어라 뺐던 거를 좀 빼는 걸 좀 멈춰서 요 정도였습니다. 원래 완전 계속 이제 장 끝날 때까지 꽉꽉 밀어내리고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이제 버텨주는 흐름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되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조금 이제 자정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해서 좀 버텨내는 흐름에서 이제 꺾어 올리는 흐름이 되면서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완전 원웨이로 뺐으면 이제 요런 흐름이 나왔겠죠. 근데 좀 오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말아 올린다 정도 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랬는데 폭락을 시켰던 구간을 그대로 회복하면서 폭등을 시켰고, 지금 오전에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을 뚫고 더 위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별 특이점이 없으면 또 재밌는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이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여전히 없고요. 다만 흐름에 있어서는 뭐 무자비하게 빼는 것도 무자비하게 올리는 것도 아닌 그래도 좀 괜찮은 장 흐름 유지될 것 같다. 요걸 이제 전제로 우리는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공략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거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주요 뉴스들 조금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investing.com의 미국 메인 페이지에만 있고 한국 페이지에는 없어서 구글 번역으로 일단 돌린 뉴스입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예요. 재생에너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 얘기를 하죠. 이제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열이라던가 이런 이제 발전 방식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발전 방식들 우리가 보통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유럽연합 27개국의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그 전기의 생산 출처를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사상 최초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를 해서 과반수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확히 따져본다면 2020년 27개국가 블록의 전기 중 38%를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들이 담당을 하고 화석연료와 가스 같은 석탄 이제 이쪽이 37%를 기여한다. 그러니까 기여율 부분에서 전체 전기 생산량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더 앞섰다. 유럽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통계 결과입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멀리 있는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참 이제 뭐 유럽 쪽 특히나 이제 환경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반수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가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지금 계속 핫하게 가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형 키워드가 올해 내도록 증시를 조금 이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따라 오르는 게 보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또 좀 이런 부분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참 좀 의미가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산 가격과 우리 돈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옵션 거래에서도 특이점이 계속 나옵니다. 자, 1월 달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옵션 거래가 미국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죠. 그래서 거기 가까우면서 이제 좀 거래량이 뭐 더 폭발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 특히나 이제 옵션 거래량 중에서도 콜 옵션 거래량
거래량이 사상 최대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콜옵션은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버는 옵션이에요. 풋옵션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옵션이고, 자, 콜옵션에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증시가 더 상방을 하고 있다를 보는 그런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 뉴스만 보고 이야 대박이다,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상승을 보고 콜옵션 베팅했으니까 위로 가겠구나, 가자, 요거는 아니에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반대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풋옵션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옵션 거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져갈 수 있는 차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옵션 거래도 불이 붙고 있구나. 그래서 콜옵션이라는 단어만 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승 근거를 잔다, 이거는 좀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통화 발행량을 종합하는 이제 중앙은행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라든가 통화량 조절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잘못 건드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화폐 가치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혹은 이제 뭐 정치 색깔을 떠나서 이제 포퓰리즘적 정책을 뿌리면서 그 돈의 재원을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거는 원화의 원화 가치를 폭락을 시키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당연히 조절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 만약에 이제 시장에 돈을 찍어서 푼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 가치로 인해서 환율의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돈을 찍어서 뭐 이 돈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뿌린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뭐 국민들의 참여가, 정치 참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가 아니다 싶다 정도면 좀 정치인들에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경쟁적으로 돈 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자라고 하고 있는 여야가 좀 너무 과하게 가지 않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하는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돈이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원자재 값 상승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하다 이제 비트코인까지 날아가고, 이제 뭐 안 날아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의 흐름이 결국은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시장에 풀렸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시장에 뿌린 것도 있지만, 대출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돈을 더 많이 이제 돌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빚잔치가 뒷받침이 돼서 지금 돈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빚잔치를 인해서 많이 돌고 있는 돈이 투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럴 때는 투자 자산이 비싸진다까진 좋아요. 우린 투자자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상향을 끝도 없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반대로 꺾였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모든 빚잔치가 결국은 2008년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이제 모기지 부실이 불러왔던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 폭락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에 주식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지금은 주식하지 말고 좀 한 달 정도 쉬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하시고 계신 수달 패밀리 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정리해봤지만 관련주들 좀 계속 가지고 놀면서 이번 주도 유심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식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이번 주도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